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11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시청자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어서 들어오시고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로 보실 형님들은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MLB 경기 총 7가지 경기 분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기 분석이랑 조금 맞춰보시면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런 거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피츠버그랑 신시내티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사실 이 매치업은 이제 신시내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기는 합니다. 높을 것 같은데, 피츠버그의 선발 이 버로우스가 직전 경기 이제 샘플을 만나서 4.2이닝 동안 6자책으로 조금 털리고 온 부분이 아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어요. 이 버로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2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뭐 구속이 느린 건 아니죠. 152면은 느린 건 아니지만 이제 뭐 구위라든지 커맨드에 대한 능력은 조금 아쉽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신에 이 변화구에 대한 밸류가 되게 좋습니다. 다만 이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빠르기만 한 공에는 충분히 타이밍을 맞춰줄 수 있는 팀이다 라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이 신시내티가 기본적으로 이제 밀어치기에도 또 강점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변화구에 대한 이런 대응 능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좋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성에 있어서는 버로우스와 신시내티의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신시내티가 빠따에서의 이점을 좀 챙겨갈 수도 있겠다. 상성에서의 이점을 챙겨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시내티가 최근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구간인 건 맞지만 반등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보는 거죠. 자, 반면에 신시내티 선발은 잭 리텔이 등판합니다. 이제 슬라이더가 되게 밸류가 높은 자원이고요. 그 다음에 뭐 포심, 싱커, 스플리터까지 던져줄 수가 있는데 일단은 구위가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구 능력이 좋다 보니까 안정감이 되게 좋습니다. 이번 시즌 23경기에서 140점인 동안 1.11 WHP와 3.46의 ERA 안정감이 되게 좋은데 사실 피츠버그는 이제 브레이킹볼에 대한 대응 능력이 리그에서 가장 좀 떨어지는 팀이에요. 게다가 이제 낮 경기에서도 사실 팀 OPS가 몇이었냐면 0.623. 리그 전체 이제 꼴찌였었죠. 그래서 사실 낮 경기에서도 약했었고 브레이킹볼에 대한 밸류가 높은 자원을 만났을 때 가장 타이밍이 잘 안 맞는 팀이다 보니까 이게 뭐 상성이라든지 경기 컨디션에서 피츠버그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반대로 니텔에 대한 기대치는 최대한 높게 설정해주더라도 이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신시내티가 선발 싸움에 있어서 조금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뭐 경기 컨디션이라든지 PNC 파크 특성까지 감안해 봤을 때 뭐 신시내티 승리라든지 조금 일방적인 아니면 이제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신시내티 승리 아니면 좀 일방적인 승리라든지 이제 저득점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애틀란타 마이애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란타 마이애미. 자, 오늘 양 팀이 이제 더블 헤더 치르고 왔죠. 더블 헤더 치르고 온 상황에서 내일 낮 경기라고 한다면 좀 체력적인 부분이 많이 좀 염려가 되긴 하거든요. 체력적인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특히나 이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블 헤더 1차전, 2차전을 다 잡은 대신에 이 불펜에 대한 소모가 조금 많았습니다. 이게 좀 거슬리긴 합니다, 사실. 자, 여기서 내일 애틀란타의 선발은 조이 웬치가 등판을 하는데 이제 151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커터, 커브 좀 레파토리가 단조롭죠. 그 다음에 이제 배럴타구라든지 하드히팅에 대한 비율도 조금 높은 편이고요.
결국에 조금 익스텐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빠져나가는 공들이 높은 효율을 보여줬을 때 강점을 보이는 이런 팀인데, 선수인데, 근데 마이애미가 최근 타격감이 나쁘진 않습니다.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팀 타율이 2할 7푼까지, 그 다음에 이제 홈런도 또 4방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트 중심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사실 웬치와의 대결에서 조금 이점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마이애미 선발은 칼 콴트릴이 등판합니다. 152kg짜리 싱커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플리터, 커터, 뭐 커브 여러가지 구종을 던져주면서 이 상하 로케이션이 굉장히 좋거든요. 뭐 직전 경기 휴턴을 만나서 4.1 동안 7자책으로 좀 털리고 온 건 사실이지만 최근에 뭐 보더라인 피칭이라든지 아니면 또 볼끝이 괜찮다 보니까 뭐 내일은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봐요. 이거 사실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뭐냐면은 얘네도 좀 낮 경기에 약했죠. 낮 경기에서의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냐면 0.670. 리그 전체 이제 25위 수준밖에 안 되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사실 선발 싸움에서 조금 마진을 남겨줄 수 있는 팀은 저는 마이애미가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불펜 좀 과부하, 최근에 애틀란타가 또 불펜 소모가 많았었다 보니까 요거는 사실 마이애미의 플랜이라든지 최소한 접전 아니면은 조금 역배 가능성까지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틀란타가 더블헤더 1차전, 2차전을 가져오는 동안에 조금 이제 투자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일 점심 경기까지 가져오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뭐 선발 밸류도 좀 차이가 난다고 보고요. 참고해 주시고. 자, 다음 경기 양키스랑 휴스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키스, 휴스턴. 자, 이 매치업은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맥스 프리드와 이제 알렉산더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순수 밸류에 있어서는 프리드 쪽을 봐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뭐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다만 이 프리드가 최근의 경기력이 조금 섭섭한 건 또 맞거든요. 최근 5게임 잘라놓고 봤을 때 이제 25이닝 동안 16자책 ERA로 환산한다면 5.76이 찍히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휴스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자완투수 만났을 때 괜찮았어요. 팀 OPS가 자완투수 만났을 때 0.760. 뭐 리그 전체 5위였죠. 이거 사실 프리드가 흐름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 빠져나가는 공들에 대한 밸류가 또 높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휴스턴을 만나서 과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최근에 안 좋았던 부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라는 약간 의문이 가졌을 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현실적인 목표는 한 6-3 정도? 완벽투는 안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휴스턴의 선발은 알렉산더가 등판하는데 이제 147kg짜리 싱커에다가 그 다음에 슬라이더, 이렇게 체인지업 이렇게 던져줘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피칭 스터프 자체가 이번 시즌 좀 많이 무너졌다라고 보고 있고, 직구에 대한 뭐 구위라든지 조금 애매한 구속, 그 다음에 볼크도 조금 없다 보니까 사실 이번 시즌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못하고 있습니다. 31.2이닝 동안 1.61의 WHP와 5.97의 ERA. 불안하죠, 사실. 그래서 볼실 하다가 장타 맞고 대량 실점까지 가는 경우가 꽤나 많다 보니까 사실 양키스가 가장 잘하는 게 이제 뭐 성구 좋은 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타 펀치력이 또 좋은 팀이다 보니까 상성도 사실 잘 안 맞아요. 이 알렉산더랑.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선발 싸움에서 양키스가 사실 뭐 압도하는 그림보다는 약간 줄 거 주면서 양 팀이 같이 조금 화력이 좀 터져주는 느낌의 경기 정도? 그래서 요거는 8.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언급 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디트로이트랑 엔젤스 볼 건데 물 한 잔만 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도 이제 디트로이트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디트로이트는 사실 오늘 이 모튼이 털리면서 이제 2차전을 4대7로 내주고 왔습니다. 사실 디트로이트가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6실점씩,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되고 있는 구간에다가 이제 특히나 최근 4게임 연속 선발들이 5이닝 이전에 계속해서 좀 조기 강판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불펜도 좀 과부하가 있고 뭐 선발부터 뭐 불펜, 필딩까지 여러 가지 좀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 디트로이트다. 자, 여기서 이제 내일 디트로이트의 선발이 KC 마이지가 등판을 하는데 153kg짜리 페스볼에다가 싱커, 그 다음에 슬라이더, 스플리터까지 4가지 구종을 조금 고른 투구 비율로 던져주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뜬공 비율이 좀 높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실투가 조금 많아지다 보니까 장타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되고 있다. 엔젤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3분 8리에다가 이제 홈런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홈런이 지금 9방, 최근 5경기에서 득점에 대한 지원도 넉넉하게 나쁘지 않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마이시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높게 잡아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뜬공 비율이 높고 최근에 장타를 또 많이 맞고 있다 보니까 엔젤스가 뭐 꽁꽁 묶이는 그림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엔젤스의 선발은 제코 차노비치가 등판을 하는데 이제 154kg짜리 싱커에다가 그 다음에 포심 그리고 슬라이더까지 3피치에 가까운 유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레파토리가 단조롭죠. 단조로운 레파토리에다가 몰리는 공이 또 많다 보니까 사실 안정감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21경기 나와서 104.2이닝 동안 1.62의 WHP와 5.85의 ERA. 그래서 사실 뭐 장타에 대한 볼질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도 사실 직선 구종에 대한 대응 능력 자체가 좀 이제 상위권에 있는 팀에다가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빠따 흐름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좌타석에서 이 코차노비치를 좀 공략해줄 수 있는 자원들, 뭐 키스라든지 카펜터라든지 뭐 그린, 뭐 맥킨스트리 이런 좌타 라인들이 또 많은 팀이다 보니까 뎁스가 좋은 팀이다 보니까 화력전을 좀 베이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디트로이트가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죠. 자, 그래서 이건 종합해 보면은 디트로이트 승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8.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승 8.5 오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세요. 자, 다음 경기 화삭이랑 클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삭 클블. 자, 홈팀 화삭이 좀 연패가 최근에 길어지고 있죠. 6연패까지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평균 득점이 3.6득점에 실점이 6.4실점씩 공격도 안 되고 있고 수비도 안 되고 있고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져 있죠. 그나마 공격은 최근에 나쁘진 않았는데 이 공격도 고점에서 점점 떨어지면서 거의 저점까지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럼 사실 뭐 지금 6연패까지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퀘이블이 좀 유리한 경기가 아닐까요?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이 데이비스 마틴이 좀 불안합니다. 자, 이번 시즌 17번의 경기에서 96.1 동안 1.29의 WHP와 4.11의 ERA. 나쁘지 않죠? 분명히 성적이 나쁘지 않은 선발이고, 이번 시즌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커터,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이 체인저업이 되게 밸류가 좋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좌타자 헌팅이 또 좋거든요? 반대로 퀴블 입장에서는 누가 해줘야 되죠? 뭐 콴이라든지 뭐 휴니먼, 만자르도, 뭐 네일러 이런 좌타 라인들이 결국에는 해줘야 되는 팀인데 이 마틴이 체인지업이 긁히는 날은 진짜 압도적으로 좌타자들을 잘 잡아냅니다. 그리고 사실 이 퀴블이 또 낮 경기에서도 또 약했었다 보니까 이것도 좀 거슬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 데이비스 마틴의 뜬금 완벽투가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클리블랜드의 선발은 체코니가 등판합니다.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어까지 뭐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라든지 커맨드 이런 거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페이스볼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기는 해요. 페이스볼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데 다만 상대가 누구다? 화이트삭스다. 자, 화삭은 일단 근본적으로 이 밸류가 높은 페이스볼에 대해서 타이밍이 잘 안 맞고 있어요.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접전, 투수전 가능성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좀 오픈을 해두고 싶긴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양 팀의 불펜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다는 점 역시도 이제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올려줄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화삭 플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8.5 언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랑 매치. 자, 이 매치업은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미러키가 최근 연승 구간이 길어지고 있죠. 8연승까지 연승 구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득점 지원도 확실히 넉넉하게 잘 되고 있고요. 실점에 대한 억제는 평균 2.6실점씩만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이 밸런스가 되게 좋거든요, 미러키가. 자, 여기서 내일 매치업 상대는 매치에 이제 마네아가 등판을 하는데 148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투피치 위주로 가져가는 유형이고요. 뭐 스토프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레파토리 자체가 워낙에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뜬공 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배럴 타구에 대한 억제가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유지 중인 미러키의 타선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타이밍은 맞춰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이번 시즌 미러키는 좌투수를 만났을 때 또 팀 OPS가 몇이었냐? 0.725 리그 전체 11호 나쁘지 않았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미러키의 선발은 프리스터가 등판합니다. 이제 153kg짜리 싱커에다가 그 다음에 커터, 슬라이더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뭐 구속 빠르고요. 최근에 싱커의 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낮게 커맨드가 잘 되고 있다 보니까 땅볼 유도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리스터가 최근 또 5연승 기간에다가 동일기간 31.2이닝 동안 7자책 1.99의 ERA. 그래서 이닝 이팅이라든지 최소한의 실점을 가져가면서 미러키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고 있다. 매치도 사실 최근 타격감이 많이 안 좋아요.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1할 7푼 7리까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에다가 뭐 실책만 또 5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네. 그래서 사실 야수들의 집중력 자체가 좀 아쉽죠.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양 팀이.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미러키의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 미러키가 이 연승을 끊어낼 만한 근거를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미러키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샘프 워싱턴 볼게요. 샘프 워싱턴. 겐뮬라90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이 매치업도 이제 샘프에 대한 좀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샘프가 최근에 뭐가 좋냐면은 이 실점에 대한 억제가 되게 좋거든요.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2.4실점. 거의 뭐 실점이 없어요, 최근에. 자, 그래서 얘네가 최근에 뭐 선발도 되게 안정감이 들고 이제 뭐 불펜도 괜찮고 필딩도 최근에 나쁘지가 않다 보니까 이 밸런스가 되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내일 선발이 저스틴 벌랜더가 등판을 하는데 이제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뭐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최근에 구위가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더라인 피칭 가져가면서 안정감 있게 뭐 나쁘지 않게 잘해주고 있다. 이거 사실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경기를 샘프 상대로 가져가기는 했지만 최근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집중력 자체도 좀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벌랜더에 대한 기대치를 이건 좀 높게 설정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면에 워싱턴의 선발은 맥켄지 고어가 등판합니다. 자, 고어가 최근에 좀 안 좋기는 했어요. 최근에 좀 안 좋았는데 일단은 155kg짜리 뭐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더, 그 다음에 커브 체인지업까지 투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샘프가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가 뭘까요? 이런 자완 투수를 만났을 때 너무나도 또 약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155kg가 넘어가는 이런 파이어볼을 만났을 때도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자완 투수 만났을 때 팀 어페이스가 몇이었냐면 0.619. 리그 전체 꼴찌였죠. 그래서 이제 뭐 상성에서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맥켄지 고어가 약간 반등각을 볼 수도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샘프도 그렇고 뭐 워싱턴도 그렇고 낮 경기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습니다, 얘네. 그리고 내일 경기장이 될 이 구장 자체도 오라클 파크죠. 여기도 이제 특성이 뭐냐면은 좀 투수에게 친절한 구장이에요. 투수 친화 구장이다 보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약간 이제 저득점 양상으로 경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조금 많이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8.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켄지 고어가 충분히 반등각을 볼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7408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해온 7가지 경기 먼저 좀 살펴봤고요.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은 오늘 저의 방송이 만약에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는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아시죠?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제 조만간 아마 이제 멤버십이 열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정보들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또 시청 또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